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사람들처럼 개발 호재만 떠들어요. 네, 뭐 평택이 뭐가 들어오는데, 뭐가 어디에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뭐 개발 호재 어떤 지역 얘기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투자하셔야 되는 건 80%당 일반론적인 토지 시장하고 형태별 부분인데, 이걸 형태별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논리적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땅, 요것만 보신다. 나머지는 귀를 닫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직 이제 3편을 지금 이제 만들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땅이라는 것은 개발호재 영향권에 따른 토지 입지 분류가 있어요. 개발호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직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떤 개발 호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핵심 개발지라는 개발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그 개발지, 어떤 개발 호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뭐 바로 옆에라든가 막 진짜 초근접지 있죠. 네. 이런 걸 핵심 개발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준개발지. 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을 말 그대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전라도 구례가 되겠네요.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이 개념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좀 경험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게, 근데 이거 생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네. 저처럼 생업을 하시면 여기 써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막연한 투자 가정법 논리에 해당이 되면서 핵심 개발지를 접목을 시키고 20% 틈새 시장을 접목을 시키면서 거기에 땅의 생명 5가지를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이런 거를 하나 써놨어요. 이제 제 머릿속 구조라고 제가 해놨나? 요거라 그랬나? 이거 아닌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제 글이 많아지니까 찾지를 못하겠어. 그렇죠. 네, 일단 토지 투자 시 이제 제가 머릿속 생각 구조 모습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어떤 땅 하나 물건이 잡히면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제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수많은 것들 검토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그럼 정형적인 데이터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체가 없이 비정형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이가 지금 44살인데 자녀분은 2분이 있고 지금 가진 자금이 1억이 이게 전부이신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파트에서 제가 대입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땅 하나를 놓고 이런 네모 박스들이 수없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줄처럼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고민을 갖는 시간. 이 과정이 되게 사실 노가다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몸을 쓰는 것만 노가다인 줄 아는데 이 머리로 이 작업하는 게 정말 진이 빠져요, 진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줘야 돼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땅을 하나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럴 때는 네. 이게 동시에 접목을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 그대로 전문가의 이제 역할인 거고, 이제 토지 투자하는 분들은, 초보분들은 안 되죠. 못 하죠. 생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선생님도 이 빔을 하시는데, 저는 이 빔을 보면 그냥 앞에 렌즈가 있고, 그냥 뭐 껍데기가 있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동 원리부터 해가지고 뭐가 하나가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는 그 증상이 어떤 장치 부품들에 의해서 이런 뭐 계산이 막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생업 전공 파트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개발 호재 영향권에 따른 입지 분류를 보실 때 핵심 개발지가 있고 그 개발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준개발지가 있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보시면요, 핵심 개발지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궁금하죠. 선생님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어떤 지역이 어디시죠? 여기 뭐라고 써놓으셨죠?
지역은 아, 여기 좀 써주셨네요.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원주, 제주도. 그런데 평택. 알고 있는 거라고 네. 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알고 계신 게 관심 있으시니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렇게 현재 개발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막연한 거 말고 어느 정도 얘기도 나오고 완전 확정된 건 너무 비싸니까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반 정도 확정돼 있는 정도면 이게 그 금액적으로 네. 약간 요동치면은 굉장히 비싸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세요. 뭐 평택이면 평택, 제주도면 제주도. 평택은 뭐 가보긴 했거든요. 실제로 가보긴 땅 보러 했는데 가보셨어요? 거기는 이제 네. 땅이 아니고 그 뭐죠 저기 미군 렌탈하우스. 렌탈하우스 직접 보러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그 정도 가보고 평택 땅은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요구해서 상당 가격이 굉장하고 제가 어디를 또 지목을 해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뭐 호승단지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미 삼성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그 외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를 뭐 평택 항을 보든지 그 호승 뭐 산업단지를 보든지 그쪽을 봐야 되는데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접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재가 있긴 한데 내가 어디를 접근해야 될지를 도저히 이거 감을 못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선생님이 지금 감을 못 잡으셨다 그랬죠? 예. 자, 요거 하나,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자, 뭔가가 좋아 보이는데 감을 못 잡겠어. 맞아요. 네. 자, 거기를 딱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 이거를 하시죠. 예. 제가 옛날에 네. 여기 비즈니스 센터 입주하기 전에 네. 저도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공인중개사들처럼. 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빔 프로젝트를 사야지만 이렇게 제가 쏠 거 아니에요. 네. 빔 프로젝트 되게 검색 많이 했어요. 네. 무슨 뭐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프린트 회사로 앱선이 가장 유명해요. 네, 앱선도 있고 삼성에서도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고 옛날에 안 나와. 나왔어요. 네. 검색 되게 많이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앱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 뭐 다른 건 이게 좋다, 뭐가 좋다,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지금 똑같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제가 빔 프로젝트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설명을 분명하게 딱딱딱 내려주실 거예요. 막 이런 장단점이 있다, 네.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고, 네. 자, 좋은 빔 프로젝트는 기준은 뭐가 있고, 렌즈는 뭐가 있고, 소장님이 또 이거를 사용하는 게 뭐 그냥 한두 명 놓고 하는 거냐, 큰 그렇죠. 데서 하는 거에 따라서 또 틀려질 거고, 네. 그래서 막연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충 맞죠? 예, 맞아요. 네. 잘하시는 네. 그리고 예. AS적인 측면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은 저한테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쫙쫙쫙쫙 해서 설명이 쫙 될 겁니다. 네. 자, 선생님은 땅에 대해서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막연한 거예요. 네. 자, 그게 바로 그것만 아시면은요, 선생님께서 평택을 어딜 보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땅의 생명 5가지예요. 땅의 생명 5가지 플러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도표 있죠? 이게 생각의 논리 구조인데 네. 이거예요. 명확하게 투자냐 실수요를 가져가느냐 1차적 분류 이런 것들이 네. 모든 게 종합적으로 머릿속에서 융합돼서 돌아가면 딱딱딱 서요. 네, 빔 프로젝트 이 구동 원리나 부품에 대해서 선생님은 명확하게 아시니까 딱딱딱 서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없다면 최소한 땅의 생명 5가지. 네. 용도적, 입지, 개발적, 규제, 지목.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함 뒤에도 제가 써놨지만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생명 5가지만 안다 그래서 투자 못 합니다. 근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 네. 나머지 여기 제가 지금 나머지 개념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 땅 여기 딱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 없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아직 다 안 적은 건데 하지만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땅의 생명 5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심적 공부 파트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식 약간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아무리 모르셔도요, 이게 저 명함 뒤에 써놨지만, 네. 용도지역 입지 개발적 규제 지목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를 얘기하다가 지금 말했잖아요. 네. 핵심 개발지라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많은 분들은 핵심 개발지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근데 가격 비싸요. 평택은 핵심 개발지가 4군데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삼성 들어오는, 팽성은, 미군기지, 안중역 들어오고, 뭐, 송담지구, 화양지구 들어오는, 안중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안중.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평택시. 평택이 이렇게 생겼어요. 평택이 여기 빨간 테두리 안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삼성, 고덕. 네. 그쵸? 네. 고덕이랑 여기 미군. 네.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안중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안중, 셋, 여기 그다음에 평택항이랑 포승, 넷. 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투자 파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이는 데가 고덕이랑 이쪽이에요. 팽성 쪽. 이쪽에서는 땅의 생명 5가지를 최상급으로 만족하면서 논리성과 타당성이 짜르륵 나오는 80%의 일반론적인 땅은 선생님께서 투자하시려면 한 최소한 7억, 8억, 10억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근데 이 고덕 신도시 주변에도 1억짜리 땅들 많아요. 2억짜리 땅들 많아요. 5천만짜리 땅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네. 벗어나니까. 그러면은 땅의 생명 5가지가 이제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80% 일반론적인 게 아니라 20%의 틈새 시장이면서 막연한, 논리적인 게 아니라 막연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땅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고덕신도시 주변도 좋대, 팽성읍도 좋대. 그럼 어떤 땅이 하나가 누가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논리적 어디에 있느냐, 80%, 20% 어디에 있느냐, 땅의 생명 5가지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딱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 안중읍 이쪽, 포승 이쪽은요, 아무리 못해도 한 4억, 5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네, 이쪽에도 1억짜리 땅 널리고 널렸어요. 2억짜리 땅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분류 작업으로 들어간다면 많이 하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막연한 가정법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평택은 어딜 사도 괜찮지만 내가 나는 그냥 가정법에 의존하는 투자를 나는 기다릴 수 있겠어.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전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우리 애들 2명 이 1억 날리면 큰일 나.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나는 황금성을 가져야 돼. 나는 3년 가져서 50% 순수익으로 나면 이거 아주 행복하고 대단한 거지. 요즘 금리도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도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핵심 개발지라 그래서 가격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준 개발지로, 그러니까 핵심 개발지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가격은 이제 싸지게 되겠죠. 네. 고덕 신도시 바로 옆으로 조금씩 벗어날수록. 네. 이 준 개발지에 있는 땅을 잡을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근데 막연한 논리적 80%, 20% 땅의 생명 5가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동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의 생명 5가지 중에서 뭐 입지가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네. 입지를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 지자체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입지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 5가지를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분석한다는 얘기고 도로망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이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포커스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개발지 안에 있어야지만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핵심 개발지 안에 지금 평택 지제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제역 가보셨나요? 얘기는 많이 네, 지제역. 네. 여기 아주 난리 버거지는 데 있죠? 네. 지제역 이 앞으로는 지금 뭐 준주거지 찍혀져 있고 막 다 찍혀져 있어요. 지금 이제 토지 이용 구상도가 바뀌었거든요. 이 지제역 여기 바로 앞으로요. 네. 한번 볼까요? 지제역 토지 이용 구상도 바뀐 게 나온 게 있을 텐데.
이 정도? 이런 걸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제역도 무슨 노란색, 빨간색 상업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제역. 그래도 어디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 그리고 지제역 앞에예요. 지제역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런데 뭐 이런 색깔 준주거지거든요. 빨간색 옆에, 네. 빨간색은 상업지. 이런 거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제역에 고덕 신도시가 있고 지제역이 KTX로 개발된다고 하는 개발 호재가 떴죠. 네. 개발 호재가 떴으면은 이 개발 호재 핵심 개발지는 이 앞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땅이 가장 최고의 핵심 개발지입니다. 핵심 네. 개발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땅만 돈이 된다 생각한다? 이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쌌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는 또 타이밍을 또 봐야 되는 건데, 이런 핵심 개발지에 있는 땅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 뒤쪽에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여기 다 허허벌판인데 여기만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 바뀌었어요. 용도지역이. 똑같은 절대농지도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막 10억, 20억 지금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는 겁니다.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대 심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핵심 개발지지만 이런 데는 이제 준 개발지로서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신벌리 같은데 뭐 노양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지제역의 여파는 굉장히 뭐 적게 미치겠죠. 그쵸? 네. 옆에 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걸로 지제역 하나만 의존한다고 봤을 때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지제역 가까이에만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제역 뒤편에 지금 어떤 서울에 계신 분은 평당 400만 원 주고 계획관리 땅을 사셨거든요. 평당 400만 원. 400만 원이요. 근데 그분이 2배 수익을 보려면 그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세금 같은 거 계산하지 말고서 800만 원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한 요런 데 봤잖아요. 요런 데. 네. 여기에 땅이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50만 원도 이런 지제역부터 해서 다른 것들 때문에 20만 원짜리가 10년이 걸려서 5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4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착착착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400짜리도 800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과정을 똑같은 400이 800이 되는 동안 5년이 걸렸고 10년이 걸렸고 시간이 지나갔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평당 50만 원짜리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움직이. 얘도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얘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금액적으로 네. 편하죠. 다가가게 편하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왜냐? 800은 너무 부담돼.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 공급을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딱 감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수요 공급. 10억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1억 가진 사람이 많아요. 1억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이 지금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게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새만금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400만 원짜리 땅도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이런 데 땅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준개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준개발지가 여기도 준개발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데 50만 원짜리 땅이 100만 원 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고 왜 빠르냐면 수요가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여기가 400이 800이 된다는 얘기는 개발 호재가 착착착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될수록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지제역 주변에 뭔가 진짜 되나봐 땅 구하러 가자. 그러면은 10억 가진 사람도 땅 구하러 오지만 1억 가진 사람도 땅 구하러 가요. 그러면은 1억 가진 사람은 100명, 10억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 100명은 이런 데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런 데 주변에서 땅의 생명 5가지를 최상급 80%에 해당되면서 논리적인 최상급인 네. 땅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선생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만금을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군산, 김제, 부안에서도 뭐 의복리, 창문, 부안, 의복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 데인데 의복리, 창문이 그런 데만 많은 분들은 고집을 피우세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복리에 지금 평당 100만원짜리 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의복리에서 저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줄포라는 데도 있어요. 자, 줄포면 줄포리인가? 줄포리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짜리 땅을 볼 것이냐 네? 그러면은 의복리에 100만원짜리까지 넣고 50만원 5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 될 때 여기 줄포리에 10만원짜리가 50만원 되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줄포리에서 봐야 되는 투자할 수 있는 땅은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만큼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땅을 골라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어. 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뭐든지 한번 하고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말이 빨라져요. 이해해주세요. 네, 재밌으시죠? 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내가 이제,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제 얘기 끊으셔도 되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아, 예. 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네. 내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땅을 뭔가 알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요. 개발 부지는 1차적으로 마음속에서 지우세요. 눈과 귀를 막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그때 새만금 답사갔을 때 뭔가 막 계약하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철학과 기준이 내가 생기기 전까지는 눈과 귀를 막아라예요. 그 철학과 기준이 제가 강조하는 게 땅의 생명 5가지를 가이드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는 나는 귀를 막겠어. 네. 개발 호재 관련돼서 판단은 랜드홍 홍소장님한테 맡기겠어.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겠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개발 호재에 떠드는 거에 있어서 나는 판단을 하겠어. 어떤 판단? 랜드홍 저 사람이 지금 개발 호재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개발 호재를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가정법 논리가 있구나. 삼성이 들어오면 이 땅이 돈이 된다라고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돈 된다고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구나.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묻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홍 소장님은 막연한 그렇게 가정법이 형성되는 그런 땅도 당연히 본다고 했지만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땅을 본다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선다는 땅의 특징은 뭐야?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면 돈 되는 건 기본인데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황금성을 가져야 되고 지금 당장에 이왕이면은 사자마자 수익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활용 조건을 갖추는 거구나. 그러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논리적인 훨씬 안전하겠다. 내 자금은 1억인데 너무 피 같은 소중한 자금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홍소장님이 얘기할 때 형태별 부분을 얘기했는데 막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지에 투자는 못하잖아.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 가정법이 뭐 삼성이 들어온다고는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절대 맹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80%의 일반론적인 투자를 강조를 하시는구나. 맞아. 이게 맞는 거지. 자, 내가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이게 중요하지만 나도 2차 상담지를 보낼 때 2차 상담지를 내가 보낼 때 안정성과 리스크의 비율을 안정성을 70% 리스크를 30%를 나한테 했지. 맞아. 안정성이 중요하지. 내 자금 피 같은 1억인데. 자,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되 당연히 형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 땅 투자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걸 소개를 해주겠어? 자, 수익성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삼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 주변에만 땅이 좋은 건 줄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개발 호재 영향권에 따른 토지 입지 분류를 봤더니 핵심 개발지가 있고 거기서 조금 멀어지는 데가 있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있고 홍 소장님은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구나. 여기에 있다는 특징들을 봤더니 핵심 개발지에 100만원이 200만원 되는 거랑 준개발지 조금씩 멀어질수록 거기서 모든 조건을 최상급으로 갖춘 준개발지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게 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자들은 10억 가진 사람도 있지만 1억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이 지금 그런 반증을 해주는 거죠. 자, 좀 정리가 좀 되셨죠? 네. 네.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맞는 얘기 하나요? 혹시 선생님하고 뭔가 이 생각이 다르면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땅은 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오늘도 가격이 가고 이게 좀 수익 뭐 황금소 수익성 다 타면서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앞으로 자산 관리 굴리고 있는 거막막 굴린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선생님 자금이 1억이시지 않습니까? 네. 1억으로 핵심 개발지의 땅은 솔직히 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네. 제가 지금 핵심 개발지에 있는 아까 13억짜리 땅 하나를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아 예. 네. 핵심 개발지 그 13억짜리 땅은 13억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토가회원분들 지금 2억 정도씩 가진 분 5, 6분 제가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선생님도 가능해요. 네. 음. 네, 근데 대단히 좀 어려워요. 예. 지금 저도 지금 작업하는데 거의 지금 불가능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카페에도 지금 막 계속 좀 제가 올려놓고 했던 게 막 그런 거거든요. 뭐 지주가 막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이 땅 하나가 어렵게 섭외됐는데, 네. 이렇게 뭐 경쟁팀에서 가격을 더 쳐올 테니까 자기들한테 팔려고 그러면 지주가 지금 갑이거든요. 어떤 지금 땅은. 네. 그래서 그래도 땅이 좋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작업은 하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핵심 개발지에서 정말 요지 최고의 모든 조건을 가진 최고의 땅은 당연히 비싸요.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핵심 뭐가 좋죠. 근데 이게 현금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주은 개발지나 그 네. 정도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당연히 핵심 개발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습니다. 네. 선생님이 1억이 있지만 선생님께서 3억짜리, 5억짜리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찾을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플러스 다른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다 저를 믿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분할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2,000평짜리 한 사람한테 뭐 한 300평씩 가져가면은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쁘게 길에 딱 맞물려서 분할이 예쁘게 나오는 땅이 그렇게 많을까요? 없죠.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5가지 최상급으로 만족하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나 지금 힘든데 그래도 그런 땅이 제 눈에 들어왔으면 지주 작업도 제가 직접 의뢰를 해요. 네,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을 첫 번째 저는 항상 생각을 할 겁니다. 선생님을 다른 분들이랑 해서 최우선 입지라고 제 표현을 쓰는데 네. 최우선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건데 네. 그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5, 6명을 동시에 제가 또 진행을 하는데 5명이 한다 그랬다가 한 명이 선생님 제가 죄송해요 못할 것 같아요 집안에 사정이 이러면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런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1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좋은 땅일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사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꼭 한 분이 저한테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자, 그래도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선생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준 개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모두 시간이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도 괜찮고 금액적으로도 또 고민이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핵심 개발지보다도요, 네. 준 개발지가 땅을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 네. 찾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핵심 개발지가 찾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핵심 개발지에서는
제가 지금 원주를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서원주역이에요, 서원주역. 네. 여기가, 그리고 기업도시. 이 안에 있죠. 네. 이 안에가 가장 핵심 개발지입니다. 이 안에가. 네. 이 안에서도 어디?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들 있죠. 네. 여기 지금 도로가 지나간 거잖아요. 네.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땅들이에요. 이런 땅들, 네. 뭐 이런 땅들. 네. 네. 그렇죠. 가장 그냥 상식적으로. 네, 딱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 개발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발 호재들에서 한 자동차로 한 넉넉 잡고 가장 오래돼서 많이 간다 그러면 한 30분 이내 쪽에 있는 거를 준개발지라고 봐요. 네, 30분 이내. 한 5분 거리나 10분 거리면 더 좋은 거고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서 거리는 그 정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조건, 자, 용도 지역부터 따져볼게요. 네. 용도 지역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용도 지역은 뭘로 알고 계세요, 선생님? 아, 이 질문이 제가 틀렸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예, 이제 상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그런 지역이, 아, 용도 종상이요? 예, 용도 종상량 될 수 있는 지역이, 물론 이제 건물을 질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이게 뭐, 시가화 된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적게 투자했지만은 그 효과는 굉장히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안목을 볼 수 있으면 전문가적인 그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요. 네. 잠깐 이거 너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도 종상향이거든요. 상업지구가 제일 좋다고 듣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근데 그건 처음 투자하기 힘들죠. 그렇죠. 방금 용도 지역 종상향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뭐 용도적 미분류라든지 어떤 종상향 부분도 2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좀 접고 계세요. 그것만 그걸 따지는 입지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용도지역 종상향이 기대되는 거를 하는 포인트는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건 선생님이 땅으로 돈 좀 많이 버신 다음에 일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토지 투자를 할 때 뭐 주거지나 상업지는 일반 분들이 보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거지나 상업지를 제가 되게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강조를 한 건 택지. LH공사에서 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분당 신도시도 만들었죠. 여기 판교 신도시도 만들었잖아요. 이런데 전포경영 택지라든가 상가부지 같은 거 분양했잖아요. 네. 그런데 주거지 상업지니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근데 자금이 뭐 만만치가 않죠. 예. 내가 당첨되면은 감사하지만 당첨 안 되고 프리미엄 주고 사오려면은 기본 2배인데 한 5억 이상, 4억, 5억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가 최고인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계획관리 지역이면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용도 지역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상 목록.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주거 지역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이 화면 잠깐 보시겠어요? 네. 잠깐 보시죠. 네, 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주상, 공록, 도시지역은 이렇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통틀어서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미 서울, 분당, 그 성남, 뭐 용인, 판교처럼 사람들이 빠글빠글 살고 있는 도심지에 땅 사러 가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빠글빠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시화가 된 곳은 여기 써있듯이 뭐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 준주거지, 중심상업지 이런 데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는 좀 제외를 합니다. 무조건 제외는 아니에요. 또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네. 아직 도시화가 안 됐지만 2종 주거지, 1종 주거지를 찍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는 또 땅의 생명 5가지라든가 모든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거지, 상업지로 이미 된 곳은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춘천을 예로 들 때 춘천역 바로 앞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거기 300만 원, 400만 원 기획부동산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호가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 대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주거지나 상업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걸 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공업지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가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근데 이런 준공업지를 만나기는 거의 힘들고요. 당연하겠죠. 어떤 도시에서 공업 부지는 되게 조그맣게 잡아놨겠죠. 네, 크고. 네,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는 우리가 제외를 해요. 보는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방금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거 얘기하셨죠. 네. 주거지로 바뀔 만하고 상업지로 바뀔 만한 게 이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제 녹지 지역부터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자,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제일 밑에 있죠? 네. 이런 건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농림지역도 보지 마세요. 원칙. 자, 제가 원칙이라고 지금 강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원칙은 농림지역은 쳐다도 안 본다. 네. 농림지역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농업진흥지역 외라는 게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여튼 농림지역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원칙은 안 본다. 네, 연결지역은 그렇게 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찍어주는 농림지역은 봐야 되는데 네. 초보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시겠죠? 가끔 농림지역이 1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거지보다 계획관리보다 더 절대농지를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외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봐야 될 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가 예정 농지가 뭐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서 나와요 보통. 네. 그래서 보전자, 생산자 들어간 것도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네. 예,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있죠. 군산인 거 어디 생산 녹지 보셨다 그랬죠. 네. 네,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거들떠도. 그래서 녹지에서는 자연 녹지만 보시는 거예요. 자연 녹지만. 이거 용도죠. 이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네. 이제 현지 부동산 같은 경우 하는 얘기는 창고 같은 거 지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건물을 아예 못 올리는 게 아니니까 네. 나름대로 도로에 접해 있으면 나중에 창고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메리트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예요? 뭐. 되게 뜬구름잡는 얘기예요. 그래. 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창고를 지어도 계획관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생산국지에 공장 이렇게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나라는 목재소 같은 공장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부지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뭐 산업단지가 근처에 있긴 하는데 네. 그 근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주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있더라고. 그렇게 길가에 지은 게 꽤 돼요. 그게 그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죠. 네. 생산 녹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생산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네. 단독주택은 웬만한 거 거의 다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 뭐 세탁소라든가 뭐 이렇게 술 안 팔 슈퍼마켓. 네, 슈퍼마켓이나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선생님은 뭐 학교를 만들 건 아니고 네. 노이자 시설을 할 것도 아니고 수련 시설을 할 것도 아니고 운동장을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창고도 네. 농업, 임업, 축산업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그게 거기가 네. 맞는 거. 근데 나무만 있는 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땅을 사서 창고를 많이 지어요. 네. 근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 의자도 보관을 네. 좀 해놓고 그런 사람이 많죠. 훨씬 많죠. 그게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초보 투자자들은 창고? 그냥 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 화면 보시면 뭐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이런 거 뭐 되는 거예요. 네. 뭐 국방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창고가 잘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저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오 창고도 지을 수 있네, 야 좋네 해요. 일종 슈퍼마켓 할 수 있네. 근데 딱 보니까 생산 녹지는 에다가 슈퍼마켓을 차리려면 슈퍼마켓을 이용할 마을 주민들도 좀 있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아 이거 확실히 되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 그거를 제가 확인을 네. 뭐 살려는 건 아니었지만 궁금하더라고. 막 찾고 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네. 거기가 뭐 투자의 대상으로 나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토지는 뜬구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자연 녹지랑 계획 관리만 보는 거예요. 그쵸. 네. 자연 녹지가 뭐냐면요. 선생님 화면 잠깐 봐주세요. 네. 자, 서울은 없겠다. 서울은 없고, 그냥 제가 원주를 많이 하니까 원주시. 자, 네이버 지적 편집도 켜면 용도 지역 표시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럼 이게 원주예요. 네. 보시면, 당연히 가운데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분홍 색깔은 상관없이 노란색은 무슨 주거지 이런 건지 아시죠? 네. 네.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자연 녹지라고 있네요. 네. 주거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도심지 노란색이 사람들 빠글빠글 살고 있는 건데 이 노란색 주변으로 다 초록 색깔이죠. 네. 그게 자연 녹지예요. 나중에 네, 도시가 대시 팽창할 때. 팽창을 하면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꾸는 애들이 자연 녹지예요. 이 말도 그냥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자연 녹지 좋은 놈이에요. 네, 그리고 자연 녹지보다 더 좋은 놈이 계획 관리예요.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활용성이 되게 많아요. 땅은 활용성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화면 잠깐 봐주시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입니다. 계획관리는 40%에 100%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평이 있으면 계획관리는 바닥면적 40평을 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건폐율 용적률이 높더라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 관리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는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난 계획 관리만 보겠어. 그리고 자연 녹지 보겠어. 근데 네, 계획 관리.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계획 관리. 실제 땅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 생산 녹지 안 삽니다. 자기들 땅 살 때는 계획 관리 사요. 생산 녹지를 사야 될 때는요. 예외일 경우. 제가 아까 여기 농림지역 절대농지 절대 쳐다도 안 본다 그랬죠? 예.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네. 입지를 따졌을 때 네. 절대농지지만 그 입지가 최고의 입지일 때가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돈대라는 거. 네. 그럴 때 생산 녹지지만 입지가 최상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최상. 앞에 이미 전철 공사하고 있고 이만큼 무슨 택지처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짜투리 요만큼만 생산 녹지로 남아있던가 절대 농지로 남아있어요. 옆에 무슨 대학교도 있고 뭐 다 있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을 갖췄을 때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 계획 관리만 보는 거예요. 생산 녹지 사는 건 아까 20%의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파트 아닙니다. 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땅의 생명 5가지 설명하는 겁니다. 네. 용도 지역 5가지 중에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서 계획 관리만 본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갑자기 선생님한테 생산 녹지가 좋다고 어디서 이상한 땅을 갖고 와도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던가 바로 계약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설사 다른 사람 땅이 생산 녹지인데 너무 뛰어난 입지다. 저는 제 땅보다 그게 더 좋으면 그거 하시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땅의 생명 5가지 중에서 이제 뭐죠? 땅의 생명 두 번째가 이제 입지잖아요. 네. 입지를 분석할 때는 도시계획을 분석을 하고요. 네. 도시계획을 분석을 하고 도로망을 분석을 하고 당연히 개발 호재가 주변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는 초보분들이 사실 분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입지 분석이 어떻게 보면 입지 분석이 가장 고수의 영역입니다. 입지 분석이.
뭐 행정계획이라든지 뭐 도시개발계획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다 따지지만 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원주면 그 원주 그 동네 핵심 개발지에서 땅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찍어서 물건을 보느냐. 그리고 토시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예. 네, 이해관계자들, 공인중개사들이 대표적이 있고, 중간에 뭐 브로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획부동산들도 있고, 그리고 무슨 전원주택 짓는 개발업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으로 미는 입지들이 있어요. 네, 아파트로 따지면 로얄층. 로얄층이 먼저 팔려줘야지만 1층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아서 팔아먹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땅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는 초보분들이 분석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네.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도시계획도 봐야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 그래요. 그것도 있어요. 네. 뭐, 건축업자들이라든지 토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네. 그 시장 흐름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가격은 비싸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이 A라는 땅은 최고로 쳐서 얘를 먼저 높은 가격에 빨리 팔아치우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파트 로얄층을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아줘야지만 9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팔아줘야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로얄층도 매물로 갖고 있지만 1층도 매물로 갖고 있잖아. 예. 그러면은 이걸 빨리 높은 가격에 팔아버려야지만 1층을 5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 받아먹어야 복비가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먼저 작업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최고 입지에 있는 A급 물건이 가격이 비싼 거랑 저기 허접한 좀 떨어지는 물건이랑 얘를 먼저 한다고. 그래서 땅은 무조건 입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고. 그래서 입지적인 분석을 할 때는 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입지를 볼 때는 도시 개발 축에서도 도시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들이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네. 2020년 도시 기본계획, 2030년 도시 기본계획 상에서도 주 개발축으로 가져가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주를 지금 가장 많이 제가 예를 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에는 이게 나왔었어요. 원주시청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2030년도 계획을 얘네가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얘네가 화살표가 주 개발축이거든요. 예. 명확하게 여기 도심지에서 혁신도시와 남원주 역세권을 화살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 가면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논밭, 산을 다 밀어가지고 신도시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 지금 다 들어갑니다.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되고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2030년을 보니까 이제 혁신도시랑 남원주 역세권은 도심으로 얘네가 승급을 시켰어요. 승급을 시키고 여기 기업도시, 뭐 서원주 역세권, 문막도시 개발주택이 이제 일로 가죠. 네, 이런 것들이 입지 분석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땅도 좋고 여기 있는 땅도 좋아요. 하지만 이쪽에 주 개발축에 있는 땅을 가장 먼저 보겠죠. 네, 여기가 이제 핵심 개발지가 되는 거고 이 핵심 개발지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중개발지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중개발지에 맞는 물건은 오히려 핵심 개발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성을 더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래서 입지는 제가 그런 최고에 있는 것만 보는 거고, 그리고 용도적 입지, 개발호재. 개발호재는 당연히 개발호재는 그게 국책과 민간급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국책과 민간이 골고루 섞여 있는 데를 다 봅니다. 네, 그러면서 국책사업 개발호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냥 짜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 네. 그런 데를 보기 때문에 제가 평택을 보는 거고, 뭐 원주를 보는 거고, 뭐 춘천을 보는 거고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발호재 종류를 이제 소문적 개발호재,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호재, 확정적 개발호재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확정만 있어도 또 안 돼요. 국책과 민간급의 개발호재가 다 있는 걸 제가 보지만 이왕이면 확정, 예측, 소문 다 골고루 동시에 존재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서울의 개발호재 없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없어요. 국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는 예측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강남 개발을 한대, 뭐 어떻게 한대 이럴 때.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모든 게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확정적 개발호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골고루 다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국책과 민간급이 골고루. 네, 그런 데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데가 지금 이제 원주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택도 당연히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호재가 되고 이제 규제, 지목. 네, 규제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나한테 필요한 규제는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배출 시설 제한 지역 이런 거 나한테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걸 보는 거고. 자, 지목. 지목은 총 28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뭐가 가장 어떤 것들이 그냥 투자할 만한 지목이죠, 선생님? 지금 전답, 네, 전담, 대, 그냥 과수원, 그냥 뭐 잡종지, 네, 뭐 창고, 뭐 장, 제주장 이런 거. 네, 네. 공장 장, 근데 무슨 광천지, 염전, 유지, 뭐 제방, 뭐 이런 거 학교 투자할 일도 없겠지만 이런 지목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거의 다 모든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네.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토가연에서 어떠한 땅을 본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좁게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하고 기준에 벗어나면 아예 안 한다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닌데, 네.